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터져나온 이준석의 성상납, 미미뉴스에서 터져나온 이준석의 두 여자. 이 두 가지 소식이 공교롭게도 같은 부류의 성적인 논란이라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무엇을 뉘우치고 사죄해야 하는지를 이준석이라는 주체를 세 가지 자격으로 나누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로서의 이준석, 두 번째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이준석입니다. (27일) 저녁에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이미 이준석의 추잡스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다수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 역시 민주당 대표스러운 이준석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이준석 당대표 탄핵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가세연이 무엇을 폭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미미뉴스 채널에서 먼저 터져나온 이준석의 양다리 내지는 사기 행각 논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직 TV조선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미미뉴스는 지난달 17일 스마트 모범생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 알고 보니 공공장소에서 신체 접촉 시도했다? 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모범생 이미지에 나이가 젊다고 하니 네티즌들은 누구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100% 이준석을 지목했습니다. 이준석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이준석은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TV 예능 문제적 남자에 출연해 일반 대중들에겐 모범생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미미뉴스는 이준석이라고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첫 번째 방송을 내보낸 뒤에 해당 정치인과 관련 언론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26일 미미뉴스는 다짜고짜 호텔로 오라는 스마트 정치인이라는 방송 제목을 통해 해당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넘어선 젊은 정치인이라고 밝히면서 이준석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심지어 3번 출마했다가 3번 다 떨어진 마이너스 3선입니다. 또 미미뉴스가 말한 것처럼 제1야당의 대표는 의전 서열 7위로 국회의원을 훨씬 뛰어넘는 권력을 쥐고 있죠. 미미뉴스는 두 번째 폭로 영상에서 그 젊은 정치인이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한 여성에 대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고 그 이후 호텔로 불러냈다며 해당 여성의 양해를 얻어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나는 먼저 호텔로 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이준석이 쓴 카톡 메시지라는 주장인데요. 이라고 먼저 쓴 것부터 참 음흉하고 변태스러움이 물씬 풍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찜질방에서의 그 신체 접촉은 찜질방에서는 해선 안 되는 수준의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는 경범죄였다고 미미뉴스는 밝혔는데요. 밤이 깊은 시간이어서 찜질방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고 있었지만 당황한 제보자, 그 여성은 그 남성을, 그 젊은 정치인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미미뉴스는 전했습니다. 그 남성이 이준석이 맞다면 이준석은 공공장소에서 성욕을 푸는 그런 부류의 변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네요. 심지어 제보자가 당한 그 과도한 신체 접촉은 그 젊은 정치인을 처음 만난 날이었다고 합니다. 불쾌하긴 했지만 워낙 유명인이고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실수했겠지라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호텔로 가야 한다라는 카톡 메시지는 바로 이 찜질방 사건 다음 일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젊은 정치인을 좋게만 보고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하든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졌던 것 같은데 상대는 그 여성을 애초에 처음부터 성적인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보자는 호텔로 가자는 준석이 그 젊은 정치인에게 식당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정치인은 호텔을 고집했다고 미미뉴스는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30대 초반의 결혼 정년기 여성으로 상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그 남자의 여자친구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마트한 정치인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내가 있는데 여성을 만나는 연애 프로그램엔 왜 나가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정치인에게 방송은 유혹이지 였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 나불나불 떠들어대는 거 얼마나 즐기고 좋아하는지 다들 아시죠, 여러분? 제보자는 당연히 남자친구로 생각했던 그 젊은 정치인이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했다면서 나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며 항의했다고 미미뉴스는 전했습니다. 미미뉴스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성상납 방송을 진행한 이후 27일 밤 영상에서 그 스마트 정치인이 연애를 빙자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제보자와 이준석, 그 젊은 정치인의 진짜 여자친구가 대화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공공장소에서 만지고 호텔로 부르고 그랬던 거죠. 이딴 짓들을 김무성에게 배운 건지 유승민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벽 3시쯤 걸려온 전화는 제보자에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세요? 이준석 여자친구인데요. 네. 이준석 폰으로? 그래요? 제가 눌러서 이분은 몰랐어요. 당사자는 몰랐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같이 몸을 섞고 몇 번을 만났고 뭐 얼마나 만났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이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제가 막 어제 당시에 이제 너무 흥분을 해서 이제 이 폰으로 막 전화도 걸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그걸 보고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사과를 해라 라고 시켰어요. 저한테? 네. 사과를 했나요? 미안하다고 했나요? 미안하다는 말은 제가 요구해서 들었고요. 너 미안하다고 했어? 물론 이 친구가 저는 1000% 잘못돼서 저는 생각을 해요. 녹취에서 이준석이라는 실명이 거론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이준석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성 간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준석이 새벽에 진짜 여자친구와 같이 있다가 그 진짜 여자친구가 이준석의 휴대폰을 보게 됐고 이준석이 다른 여성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났지만 화보다는 이준석이 그 여성에게 사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되어서 이준석 진짜 여자친구가 이준석에게 사과하라고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조강지처가 남편의 내연녀를 딱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을 당시 여자친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여자친구가 이 녹취록 속 여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준석을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인생 망치지 말고 지금 당장 헤어지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유명세를 이용해 여자를 가지고 노는 이준석은 정치인이기 전에 남성으로서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여성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실체를 널리 알려야 이준석의 성욕구만 채워주는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문란한 건 민주당 트레이드마크인데 이준석은 이런 것까지 민주당을 닮아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다음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성상납 방송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세연은 이준석 성상납 받아 대전지검 수사증거 기록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정보통신기술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기록 중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은 실제로 대전지검 수사자료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면서 2013년 8월 15일 의전 담당 김모 씨가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 원을 사용했고 비고란의 모 호텔 룸사롱 성접대라고 쓰여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8일 뒤인 2013년 8월 23일 같은 의전 담당 김 씨가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이던 이준석에게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도 했었군요. 그런데 어떤 배움을 말하는 건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운 컴퓨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준석 역시 누군가로부터 배운 성상납을 뜻하는 건가요? 어쨌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이던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피터 룸살롱이었다고 지목한 가세연은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이 주고받았다는 메신저 대화 일부를 재구성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페이지 되는 것을 제가 다 봤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녹취 자료 등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세연의 충격 보도에 대해 이준석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준석은 예상대로 꼬리를 쓱 내리지 않았고 가세연의 이러한 폭로를 허위로 몰고 가는 강경한 입장을 발빠르게 내놨습니다. 이준석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수차례 했다면 그게 바로 이준석 너랑 관계가 있는 일이지 어떻게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준석은 또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이미 선반박을 했습니다. 가세연은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별건을 만들어 수사하기엔 역부족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네 스스로가 검찰이 너에 대한 수사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놨을지 어쨌을지 그것 또한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준석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은 이준석 성상납 반박으론 역부족한 듯합니다. 또 당시 이준석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정당인이었을 뿐이니 검찰 입장에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 한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에만 집중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고 다녔다는 주장에 대해 이준석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던 그 시기에 아이카이스트 창조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이준석의 주장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아이카이스트 방문 좀 해야겠습니다. 아이카이스트라는 기업을 내가 좀 다녀와서 국민들께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하고 가신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준서가. 이준석은 되려 가세연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은 1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가세연의 폭로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세연의 오늘 저녁 추가 폭로가 더없이 기다려집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엄청난 폭로가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고 다른 두 가지 부분에서 더욱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 가세연에 따르면 2018년 이준석 성상납을 알고 있는 민주당 출입기자가 당시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고 민주당에 흘려줬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모르는 이 이준석의 과거 성상납을 알고 있고 이준석은 민주당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 이준석이 문재인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비리를 절대로 캐지 않고 반면 자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에서 패하기만을 바라는 행동만 쏙쏙 골라 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제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준석이 4.15 부정선거를 검증조차 하려 하지 않고 쏟아진 증거들을 분석조차 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음모론으로만 몰고 갔는지 4.15 부정선거를 외치는 애국시민들을 왜 그렇게 무시했는지 이제서야 그 의문이 풀립니다. 총선에서 3번이나 낙선한 이준석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지만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편을 위해 부끄러운 짓을 한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엑스맨 노릇이나 하는 이준석은 정치를 할 자격이 이제는 티끌만큼도 없게 됐습니다. 10년 전으로 가면 진짜 정치 안 할 것 같아요. 그 10년 전으로 그게 2011년 12월 26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끌어들인 날인데 그때 끌어들이셨을 때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 또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에 끌어들였다고 표현한 이준석.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치를 안 하고 싶다고 밝힌 이준석.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의 깊은 반성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뉘우침이 더 필요합니다. 이준석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준석 너를 정치판에 끌어들인 거라면 끌려 들어온 너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기업인들에게 특급 대우를 받았나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이준석 네가 그런 특급 대우를 받고 우쭐대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성상납을 특급 대우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20대의 나이 어린 이준석으로선 성을 상납받는 것만큼 특급 대우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당당히 말한 이준석. 이 말 또한 민주당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준석 너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현재 이준석에게 찰떡같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네요. 저는 준석이가 인간이라면 악마가 아닌 인간이라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 시절에 저지른 몹쓸 짓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상납이 그 당시에 바로 세상에 알려졌다면 박 대통령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 대통령이 소위 잘 나가던 시절엔 측근으로서의 이준석을 내세웠다가 힘없이 탄핵되자 돌변하는 이준석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자각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진 못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사는 인간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남자로서의 이준석,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이준석으로 나눠서 이 사태를 짚어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준석이 인간 대접만이라도 받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준석이와 85년생 동갑내기로서 젊은 청춘에 좋은 학벌에 왜 그러고 사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